첫 번째 달려보자. 외투만 남기고 뿅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까만색 점퍼를 걸치고 모자까지 쓴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는요, 외투를 옆좌석에 저렇게 척 걸쳐놓고 이제 식사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자, 한참 동안 냠냠짭짭 맛있게 식사를 즐긴 저 남성. 자, 휴지로 입을 싹싹 닦으면서 외투는 저렇게 놔둔 채 일단 가서 저 담배 좀 피고 올게요. 저렇게 말하고는 사장님을 안심시키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자, 저렇게 나갔어요, 일단. 그런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꽁초를 주요. 피지는 않고 주워. 자, 그러면서 하면서 그냥 슬쩍 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여기서 중요한 거. 패딩은 놓고 갔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이 26일에 경기도 오산의 한 감자탕 가게라고 합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와서 식사를 주문했고 먹으면서 뭐 밥 먹는 중간에 그렇게 담배를 피러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씩 나가서 담배 피고 올게요 하다가 세 번째 나가서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패딩을 걸어놓은 채 그대로 간 거예요. 사장님이 처음에는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걱정하셨대요. 진짜? 안 돌아와서 담배 피러 나갔다는 사람이 옷도 벗어놓고 안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게 CCTV를 돌려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고의로 돌아간 것 같아서 신고를 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감자탕 21,000원어치를 먹었다는데 패딩 자기 걸까요? 저건 준 걸까요? 참 황당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 패딩을 그냥 어차피 안 돌아올 거 뻔히 알잖아요. 네. 당근에다 팔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팔기는 조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그 패딩 같은 걸 한 개 더 입고 있거든요. 본인 거 아닐 것 같기도 생각 들기도 하고. 진짜. 이상합니다. 그래서 놓고 간 것일 것이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들통난 쇠구슬 보복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보시죠. 자, 이른 아침 문 열기 전 술집입니다. 자, 창밖으로 차량이 천천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때 와장창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 조각이 저렇게 후두두두두 떨어지죠. 차는 그냥 쌩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차는 갔어요. 나중에 이걸 또 확인을 해봤더니 아이고야, 구멍이 뻥뻥뻥뻥뻥 유리창이 뚫려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 저 옆에도 동그랗게 저 깨진 구멍 몇 개씩 저런 흔적이 남아있더란 거죠. 아니, 이게 대체 아까 그 차랑 저 구멍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여기가 충북 진천군 덕산읍인데 저 차가 주점 앞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쇠구슬을 발사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리창이 다 저렇게 깨져서요. 총 500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일단 경찰이 CCTV를 잘 분석을 해서 열흘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고 본 범인이 이 피해 업주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남성이자 전 이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전 이장 같은 경우에는요, 7년 전에 이 아파트 입주할 무렵부터 이제 이장을 맡아왔었는데 별다른 규정이 없는데도 내가 사인만 안 하면 4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연임 가능성을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연임을 시도를 해서 2022년에 결국 사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서서 문제 제기했던 게 바로 저 가게 업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쇠구슬 테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저 남성이 앙심을 품었을 법한 사람, 현 이장도 있겠죠? 현 이장 가게에도 쇠구슬 10발 이상 발사했습니다. 역시나 유리창 파손되는 피해 입혔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교수님 도대체? 저게 이제 실제로 사람이 직접 맞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장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본인 나름대로는 그것이 명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반대급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좌우간 본인이 이장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주점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문제를 제기해서 못하게 됐고 또 이제 현재 이번에 지금 이장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어떤 그 의도가 좌절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좌절 공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의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직접 사람에게 그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렇게 던지고 결국은 이 CCTV를 통해서 며칠 만에 이제 검거가 돼서 지금 이제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6개월 정도를 기다리다가 이 정도 돼서 공격을 하면 혹시 모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승객이 담배를 뿜뿜입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택시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황당한 상황.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신호대기 중이죠. 옆 택시 뒷좌석의 남성 저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쓱 보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담배를 입에 물고 아우 하얀 연기를 택시 안에다가 내뿜습니다. 자, 그럼 택시 기사님은 뭘 하고 계실까? 자, 앞에 좀 볼까요? 자, 마스크를 쓴 기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창문만 빼꼼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게 예. 얼굴 표정을 봐야 아는 건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블러를 쳤다 보니까 자, 저는 원본 영상 봤죠. 승객 녀석 아주 험상궂게 생겼고요. 그렇죠. 기사님은 정말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느낌 오시죠? 느낌 옵니다. 느낌 와. 사실 지금 택시나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주 옛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법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여객 자동차 사업법에 따르면 이 안에서 택시나 이런 운수할 수 있는 그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거 법에 위반도 되는데 문제는 택시 기사가 뭔가 안절부절을 좀 못하는 모습이고 남성 아주 편하게 펴는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좀 폭력 쪽 그 행사하는 사람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신고는 했다고 합니다. 예. 신고를 하니까 파출소나 경찰서 가서 하니까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정신 사납게 하더니 쓱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보시죠. 자, 이곳은 담배 판매점입니다. 자, 모자 쓴 남성이 오더니요. 아, 저 사장님 돈이 없는데 외상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예? 아, 처음 보는 분인데 무슨 외상을요? 자, 그러자 남성이 카드를 꺼내서 계산해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꺼내는 족족 다 잔액 부족. 사장님, 저렇게 카드를 긁고 있는 한눈판 사이에 몰래 담배를 저렇게 쓱 하더니 주머니에 넣고 자,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며칠 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가 경찰에 잡혔던 거죠. 자, 독특하게 생긴 모자를 기억하고 있던 경찰. 이놈 그놈 아니야? 하더니 역시나 검거가 완료됐습니다. 아우, 잡혀줘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아, 도둑질을 하려면 좀 평범한 모자나 쓰고 하든지 너무 튀어, 모자가. 그러게 말입니다. 모자가 색깔이 참 요란하네요. 지금 보신 영상은 12일 밤 대전 유성구현 담배 판매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없는데 뭐 좀 외상으로 좀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먼저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카드들을 내미는데 죄다 잔액이 부족한 겁니다. 체크카드 같은 것이 아마.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정신을 딴 데 쏟게 만들어 놓고 7만 원짜리 전자담배 기기를 쏙 주머니에 넣었던 겁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이 딱 보시더니 뭐야 이거 이틀 전에 폭행하고 이 혐의로 절도로 체포했던 이 사람이네. 그때 이제 주거지를 다 파악해 놨을 거 아닙니까? 찾아갔더니 또 딱 잡아떼더랍니다. CCTV 보여주니까 어떻게 잡았대요? 아, 인정. 그래서 결국에 범죄가 더해져서 검찰로 넘어간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길 위의 광인들. 도로 위에서 마주친 차보다 무서운 사람에 대한 사건인데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보시죠. 1차로 쭉 잘 달리고 있는 불박차. 고가 아래로 들어오고 사람. 뭐야 이거? 빵 하니까 오히려 차 쪽으로 막 덤빕니다 지금. 겨우겨우 틀었어요.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 자, 이 기자, 이거 좀비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에요. 네, 저게 지난 26일 새벽 4시 40분쯤이고요. 저기가 대전입니다. 저게 제보자 출근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그 도로 1차선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거 발견한 제보자가 일단 경적 울리면서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 이 와중에 저 남성,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발을 쭉 뻗으면서 마치 치이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까지 넘어가면서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주행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뒤따르던 차도 피하는 것을 확인을 하긴 했는데 이때까지도 저 사람은 그냥 도로에 서 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보자는 체격으로 봤을 때 남성으로 추정이 된다. 근데 주변에 술집이 없다. 그러니까 술김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영상 보시죠.
자, 딱 봐도 만취 두 남성 호랑나비 춤 스텝을 밟으면서 저렇게 걸어오는데요. 갑자기 한 남성이 폴짝 뛰다가 불박차에 꽝! 불박차랑 쾅! 자, 잠시 차를 보더니 차를 봐요. 지금 막 살피더니 야, 그냥 가자 하면서 그냥 갔어요. 보닛이 찌그러졌다면서요. 자, 이게 지난 1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보닛이 좀 찌그러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블랙박스 차량 보닛이 찌그러졌는데 이게 출차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차량입니다. 어쩌면 좋아. 결국은 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저 길에 가다가 뭐 좀 비틀거린다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팔로 보닛을 누르면서 손상을 입힌 상황인데 차주 입장에 상당히 화가 나죠. 한 이틀, 3일 됐을 때는 자기 몸이 다치는 게 낫지 차가 다치는 게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재물손괴죄 얘기를 좀 했는데 문제는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죄입니다. 뭐 저렇게 하면서 뭐 미필적으로 아니면 고의로 했을 가능성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수라고 경찰은 봤고요. 무혐의 이제 불기소를 하니까 이의 신청 항고까지 한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형사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간에 민사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물겠다. 책임을 물겠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버지의 술사랑.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술 끊기로 약속해놓고 술 마시고 싶어서 안날 내시는 것 같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는 20대 딸의 사연입니다. 일단 아버지는 50대고요. 워낙 술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한 병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해를 맞아서 이제 건강 챙기자 해서 빨간 날에만 술 드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평일에 술 마시면 벌금 5만 원 이렇게까지 약속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12일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아버지가 술이랑 치킨을 사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까지 빨간 날 맞지? 나 오늘까지 술 마실 거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제보자네는요,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건강검진 때 간 관리하라는 소견받아서 가뜩이나 걱정이 엄청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날도 빨간 날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연자는 주말에만 드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굳이 공휴일도 빨간 날이잖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한 잔이라도 더 드시려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서로 기분이 팍 상해서 한동안 냉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마음 풀렸는데 이제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3.1절. 근데 금요일이죠. 이번에도 술 사들고 오실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한 소리 좀 해달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주시죠. 먼저 사연자 따님입니다. 아빠, 나만 이런 중천금 아니야? 왜 한 입으로 두말 하고 앉았어? 평일엔 술 안 마신다며? 지난 2월 12일 월요일 술 마셔놓고 왜 5만 원 안 줘? 아빠 진짜 치사빤스다. 딸내미 뒤통수 쳐가면서까지 술 마시고 싶냐 인간아? 간도 안 좋은 집안에서 돈 내놔 빨리 동그라미. 좋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원했어요. 다음은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내 딸내미지만 진짜 참 무식하다. 야, 너 국어 시간에 잤냐? 야, 휴일이 아닌 날이 평일이잖아. 2월 10일 월요일 빨간 날이었어. 이거 왜 이래? 내가 너한테 5만 원을 왜 줘? 고로 내일 3.1절 금요일도 나는 술 마실 거야. 알았어요? X입니다. 자, 일단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일단 이것을 공론화시킨 그 따님 같은 경우는 딸이 아니면 누가 저런 사연을 올리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런 분들이 본인이 이제 이 술을 이기기 때문에 저렇게 드시는 거예요. 매일 한 병이라 그러면은 그게 뭐 크기가 뭐 대병짜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지속적으로 몸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특히 이제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게 가족 그 병력도 가족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왜 어머니가 안 나오셨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딸이 아마 포기를 하셔가지고 네. 딸을 움직여서 지금 이제 그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량이 얼마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렇게 술을 마시기 위해서 막 딸과 이렇게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레 제가 추정하건대 혹시 알코올 좀 중독증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잖아요. 근데 병원으로부터 어떤 진단을 딱 받는 순간 버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이니까 딸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쭉 본 경험치에 의하면 술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전적으로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이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가정은 법원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뭐 변호사인지 어쩐지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저렇게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딸밖에 없다고 저도 믿고요. 그리고 딸이 간절히 부탁하면 아버지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아버지 마음입니다. 따님 저희 화내지 마시고 눈물로도 호소해 보시고 진짜 큰일 나요. 저렇게 주기적으로 술 드시는 건 진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 따님 응원합니다. 진짜 꼭 말리세요. 예. 자, 큰일 날 것 같은 남자 박지훈 변호사님. 저는 뭐 일단 평일이냐 빨간 날이냐 아니냐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쪽이 말이 맞다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좀 포인트 같아요. 매일 한 병씩 마신다. 맥주가 아닐 겁니다. 막 소주 한 병씩이라 그거는 딸이 봤을 때 그렇지 한 두세 병 마실 거예요. 매일 마시고 있는 매일. 요게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매일 마시는 사람이 이제는 최소 5일간은 이제 마시지 않고 공휴일에 이제 마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3.1절 내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전한 거예요. 하나 양보를 하면 다음에는 크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뭐 어쨌든 빨간 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해주시는 게 뭐 법적으로도 맞고 맞지 않나 해주세요. 더 이상 못 마십니다. 자, 일단 우리 채팅창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말씀들 주시고 계신데요. 자, 일단 강차연님, 스스로 독한 의지 없이는 안 되는 외로운 싸움이긴 합니다 하셨고요. 달심님, 아버지, 딸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냥 딱 좀 끊으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엠곰님, 나도 어제 일주일 만에 먹었는데 꿀맛이었습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욕구빠라님,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하긴 합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이 술. 아, 정말 인류 최대의 난제.